아프진 않아요. 그런데요, 예전처럼 몸이 가벼지는 않습니다고. 먹고 나면 괜히 더 무겁고요. 잠은 자는데 아침엔 머리가 또렷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나이의 몸은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 그저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이죠. 예. 다행인 건요. 제대로 이해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가. 처음에 우리가 더 깊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한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는 아주 작고 값도 싸며 그저 요리하거나 청소하고 냄새를 없애는 데만 쓰인다고 믿어왔던 그 물건을 도대체 언제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실에 서 있으면서 저는 너무도 자주 비슷한 표정과 비슷한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60, 70을 넘기면 몸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요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함을 치지도 않고 크게 경고음을 울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변해갑니다. 식사 후에 약간 더부룩해지는 느낌, 오후까지 이어지는 묘한 피로감, 깊지 않은 잠이 하루 이틀 늘어가는 것. 이런 변화들은 너무 작아서 쉽게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채 더 크고 더 복잡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답이 바로 부엌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한 남자 환자분이 계십니다. 일 흔두살이셨고 아내분과 함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건강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아주 애매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아프진 않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볍지가 않아요. 식사 후에는 더부룩하고 저녁이면 속이 쉽게 쓰리며 밤에는 피부가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도 아내분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익숙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 증상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갈 만큼 심각하지도 않고 매일 약을 먹을 정도도 아니었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 아프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그 경계에 많은 어르신들이 머물러 계십니다. 저는 서둘러 해결책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전에 먼저 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속 환경은 아주 서서히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끼의 잘못된 식사 때문이 아니라 수백 번 반복된 작은 식사들 때문이고 하룻밤의 무리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얕은 잠 때문입니다. 그 불균형이 쌓이면 몸은 아주 모호한 신호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인의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작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대하면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제가 상담 중에 자주 언급하지만 제대로 이야기된 적은 거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건강과 연결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집집마다 하나쯤은 있는 냄새도 없고 값도 싼 하얀 가루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부엌의 보조 재료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 물건은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가정에 남아 있었을까? 의학에서는 값비싼 것만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수백 년을 살아남은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그 환자분께 산성과 알칼리의 균형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는 꽤 놀라워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얼핏 들어본 말일 뿐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몸은 집과 같습니다. 공기가 답답하다고 해서 집을 허물 필요는 없습니다. 제때 적당히 창문을 열면 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두면 집은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에 넣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좋다니까가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관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전과는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몸이 한결 편안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배가 가볍고 잠은 더 깊어졌으며 피부도 덜 건조하고 가려움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한 변화였지만 몸이 아직 스스로 조절할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방법을 당장 따라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의 많은 문제들은 강한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와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몸은 억지로 좋아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해해 보이는 몇 가지 습관들이 어떻게 몸속 환경을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부엌에 있는 익숙한 한 가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병은 없지만 예전처럼 몸이 가볍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천천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늘 아주 분명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큰 병 자체를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몸이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뚜렷한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건강하다는 느낌은 사라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밥은 먹을 수 있고 잠도 자기는 자는데 몸 안에는 늘 무겁고 둔한 느낌이 있고 예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을 이제는 몸이 애써 버티며 해내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은 큰 변화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누가 좋다고 하면 또 다르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변화가 생길 때마다 몸 안의 시스템은 다시 조정되어야 하고 그 조정 과정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저는 건강에 좋다고 불리는 것들을 아주 많이 드시는데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 피곤해진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그것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몸에는 그만큼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속을 더 중화시키고 더 깨끗하게 만들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입하고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빈병이 아닙니다. 몸은 스스로를 매우 정교하게 조절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너무 많이, 너무 자주 개입하면 그 개입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저는 68살의 한 여성 환자분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몸 상태를 잘 느껴보시는 편이냐고요.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나면 배부른 거지 뭐가 또 있나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니 어떤 날은 식사 후에 배가 아주 가볍지만 어떤 날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고 저녁까지 불편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날들이 꼭 더 많이 드신 날이 아니라 식사를 급하게 하셨거나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몸이 잘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들을 함께 드신 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수백 가지 규칙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3가지 순간만 관찰해주면 됩니다. 식사 후에 배가 어떤 느낌인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은지 무거운지, 그리고 오후가 되었을 때 남아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 3가지 대답만으로도 몸 상태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속 환경의 균형이 아주 조금만 흐트러지기 시작해도 그 첫 신호는 보통 소화와 피부에서 나타납니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특히 밤에 가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침에 입안이 약간 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늦은 식사에 위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본 제 눈에는 그것이 몸이 아주 이른 시점에 보내는 조용한 알림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것들 중에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갖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사용하는 리듬이나 양이 맞지 않으면 몸속 시스템을 조용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잘 견디던 같은 습관이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됩니다. 저는 빠른 변화를 약속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작고 꾸준하고 몸에 맞는 변화를 믿습니다. 어떤 습관이 몸을 더 가볍게 만들고 잠을 더 깊게 만들고 식사 후에 더부룩하지 않게 해준다면 그것은 맞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어떤 비법을 따라 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배가 더 불편하고 잠이 더 얕아진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도 어르신의 몸은 이미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조언을 믿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믿느라 각자의 몸이 가진 고유한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평생 짜게 드셔도 괜찮았던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짜도 바로 붓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평범한 것을 먹고 편안해지지만 다른 누군가는 속이 불편해집니다. 모두에게 맞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에는 이게 좋은가요? 라고 묻지 말고 이게 나에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한다고요. 이 두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것이라도 지금 어르신의 생체 리듬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넣는 어떤 것이든 반드시 존중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분 따라 쓰지 마십시오. 소문 따라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몸의 반응을 살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의 몸은 실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일관된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잠이 더 깊어지고 식사 후에 몸이 더 가볍고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졌다면 그것이 바로 맞는 방향입니다. 복잡한 수치를 재지 않아도 됩니다. 몸은 매일 스스로 답을 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아직 제가 말하지 않은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엌에 있는 아주 익숙한 것을 쓰고 편안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겪는가 하는 점입니다. 차이는 그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사용하는 빈도에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면 많은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용량만 지키면 된다고 믿어 오셨다면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맞아도 시간이 틀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방법이 맞아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의 건강 관리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덜,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동안 복잡하게 느껴졌던 많은 걱정들이 한결 단순해질 것입니다. 어르신들로부터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말로 직접 나오기보다는
몸 이야기를 하실 때의 눈빛 속에 말씀하시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때의 목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불편해지는 걸까요? 그 답은 어느 한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의 삶의 리듬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거센 강물과 같습니다. 약간의 흙탕물이나 작은 쓰레기가 들어와도 금세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흐름이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지나가던 것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주 사소했던 옛 습관들조차도 몸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70살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식사는 아주 소박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고기를 많이 드시지도 않았으며 생활도 비교적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특히 늦게 드신 날에는 가슴 쪽이 살짝 화끈거리는 느낌이 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을 몇 시쯤 드시느냐고 여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통 7시 반이나 8시쯤이에요. 자식들이 늦게 들어오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위장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더라도 늦은 식사는 소화기관이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위산 역류가 더 쉽게 생기고 잠의 질이 떨어지며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오래 지속되면 삶의 질을 조용히 깎아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늘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생활 리듬을 조금 조정해 보실 마음은 있으신가요? 이 나이의 많은 문제들은 약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맞지 않는 습관을 줄이는 데서 풀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안정입니다. 빠르게 바꾸려고 강하게 개입할 때마다 몸속 시스템은 다시 긴장하며 적응해야 합니다. 그 긴장이 반복될수록 그 자체가 피로의 근원이 됩니다. 저는 아주 부드러워 보이는 방법들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조금 좋으면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는 양만큼이나 빈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매일같이 몸에 들여보낼 필요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부엌에 있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문제의 핵심은 그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얼마 동안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로 사용하는지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바뀌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아주 단순한 것조차도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 동안 아주 간단한 일을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크게 바꾸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해보시라고요. 어떤 식사 후에 배가 가벼운지, 어떤 식사 후에 무거운지, 어느 날은 잠이 깊고 어느 날은 뒤척이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몸이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조정은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가장 자주 보는 큰 실수는 아주 약한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분명해지고 불편함이 커질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문제가 꽤 진행된 뒤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아주 이른 시점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작고 조용할 뿐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그저 알려줄 뿐입니다. 이 나이에 건강하다는 것은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증상이 있어도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습관 때문에 매일 불편함을 의식해야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불리더라도 이미 맞지 않는 습관입니다.
제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해한 습관은 없습니다. 지금의 몸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맞던 것이 몇 년 뒤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변하고 필요가 변하고 견디는 힘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생각하면 걱정이 될까봐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몸을 관찰하는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입니다. 걱정은 이해하지 못한 채 상상할 때 생기고 돌봄은 이해한 뒤에 부드럽게 조정할 때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 상담에서 늘 강조합니다. 건강을 돌볼 때의 평온함은 어떤 방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요. 또를 늦추고 유행을 쫓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어제보다 조금만 가벼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엌에 있는 익숙한 한 가지를 자주 사용할수록 좋다고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왜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지에 대해서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습관 하나가 소화, 수면, 그리고 전반적인 편안함까지 조용히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반복해서 들어온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 오래 이어져서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의 생각 속에서 거의 당연한 사실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하고 값이 싸며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해롭지 않고 오히려 몸에 이로울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 번도 멈춰서서 살펴보지 않게 됩니다. 저는 60을 넘긴 한 남성 환자분께 그 습관을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는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선생님. 아마 10년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 사용하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가 너무 천천히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시작도 없었고 끝나는 날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습관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바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겁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일주일씩 몸 안의 환경을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그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만 남기게 됩니다. 원인은 짚어낼 수 없는 채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속 환경을 조절해주는 것이라면 자주 사용할수록 더 안정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몸은 그런 고정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유연함을 필요로 합니다. 쉴 틈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자극이 너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몸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버텨야 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설명할 때 아주 일상적인 비유를 자주 듭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은 분명히 편안합니다. 하지만 늘 너무 따뜻한 방 안에만 있으면 몸은 바깥 온도에 스스로 적응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가서 아주 약한 바람만 불어도 몸은 바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몸 안에 개입하는 습관들도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편안함을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몸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사용 빈도를 더 늘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몸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는 어떤 개입이든 반드시 리듬이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리듬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그저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은 때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방향은 쉽게 어긋나게 됩니다.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아침에 사용하는 것과 저녁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은 막 깨어나는 상태입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저녁에 몸은 이제 쉬기 위해 안정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리듬에 맞지 않는 자극을 주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잠입니다. 그리고 잠이 깊지 않으면 다른 모든 기관도 함께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으로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원인은 밤이 아니라 낮에 했던 습관들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 지나치게 자극을 받은 몸은 밤에 쉽게 가라앉지 못합니다. 그리고 깊지 않은 잠이 반복되면 다음 날의 몸은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의 목표는 몸을 빨리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게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원칙만 지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몸이 불필요한 자극과 싸우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사용 빈도와 시간을 조정한 것만으로도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식사 후에 배가 덜 무겁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입이 마르거나 피로가 오래 남는 느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 나이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리듬을 잘못 쓰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없고 리듬을 제대로 맞추면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습니다. 차이는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면서 매일 스스로에게 몸에 좋으니까 조금만 참자라고 말하고 계시다면 그 순간 이미 몸은 동의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나이의 건강관리는 참아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부분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 리듬과 습관을 다시 세우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몸의 평온함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온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잘못들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면 가장 단순하냐고요? 조언을 너무 많이 들으니 오히려 더 헷갈린다고 말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나이에는 3가지 리듬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긴 목록도 아니고 복잡한 공식도 아닙니다. 그저 리듬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부드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적당히 먹고 소화가 쉬운 것을 드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넣지 마십시오. 아침은 잘 먹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조용히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배가 가볍고 머리가 맑다면 그 방향은 맞습니다. 점심에는 부족함을 채우듯 먹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태듯 드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먹되 서두르지 말고 가능하다면 이제 됐다고 느끼는 지점에서 멈추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시고 나면 바로 앉고 싶어집니다. 몸이 소화를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난 뒤에도 가볍게 움직일 힘이 남아 있다면 그 점심은 몸에 맞는 식사였습니다. 저녁은 몸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돕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 더 일찍 드시고 조금 더 따뜻하게 드시며 쉬어야 할 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밤의 잠은 침대에 눕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3가지 리듬은 들으면 아주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한다고 해서 곧바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어르신의 몸은 무엇보다도 일관성을 필요로 합니다. 생활의 리듬이 안정되면 강한 개입 없이도 많은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나이의 건강 관리는 시간과 경쟁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함께 부드럽게 걸어가는 일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천천히 하십시오. 몸이 알아차릴 시간을 주고 스스로 관찰할 시간을 주십시오. 서둘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습관을 하고 있는데 몸이 편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시간입니다. 몸은 언제나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려 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생활 리듬을 조금 조정했을 뿐인데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잠이 더 깊어지고 식사 후에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의 기운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르신에게는 그것이 바로 삶의 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한 말을 모두 기억해 달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들은 뒤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걱정의 눈이 아니라 관심의 눈으로 말입니다. 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억지로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올바르게 대우해주면 됩니다. 오늘 조금 더 천천히 드시고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좋다더라는 것들을 조금 덜 시험해보고 자신의 느낌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만 가벼우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은 더 많은 것을 얻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 지켜가는 시기라고요.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은 훨씬 숨쉬기 쉬워집니다.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알림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신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곁에 계신 다른 어르신 가족들과도 이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때로는 올바른 한 가지 관점만으로도 하루하루를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그 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내와 존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끄럽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그저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